그래서 이 geodesics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서 그 직선 경로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그 펑셔널이 이렇게 됐고, 이것을 이제 두 점 사이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요 yx를 책에서 이제 익스트리말이라고 했어요. 익스트리말 하면 뭐 이제 그 최적인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이 경로가 지금 이제 최적 경로를 찾기 전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익스트리말에다가 더하기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를 곱해주고 그 함수의 그 웨이트가 이게 작다는 거죠. 이게 엡실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엡실론을 우리가 그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엡실론을 이제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스트리멀한 yx를 찾는 방법을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거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이거에 뭔가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 포인트 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그 두 포인트에서의 에타의 함수 값은 0이 돼야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에타가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더해져 갖고,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에 이런 경로가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yx인데 요게 이제 에타 x가 이제 여기 더해져 갖고서 여기다 물론 엡실론을 곱한 에타 x가 되겠죠. 그렇게 곱해져서 엡실론이 곱해져서 또 이런 경로가 되는데 이 에타 x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여기 이 두 포인트에서 x1과 x2에서 0이 돼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요 함수가 x1과 x2에서 그건 다른 어떤 그 이펙트 없이 자기 자신의 값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에타라는 함수는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조건이 x1이라는 포인트와 x2라는 포인트에서의 함수 값은 에타라는 함수 값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y에다가 요 에타를 포함시킨 이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주목할 점은 엡실론만큼의 웨이팅 벡터가 곱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한 다음에 그 이제 계산값을 갖다가 요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엡실론의 조건은 엡실론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 지금 요 에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없던 함수인데 그거를 추가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 경로를 이제 취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나중에 이 웨이트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DID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엡실론이 0이 되는 위치에서의 DID를 구해서 이것이 0이 되는 이제 그런 그 i를 찾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엡실론이 0일 때 미니마이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요 i 값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DID를 미분해서 엡실론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i가 엡실론이 제로에서
최소화가 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i가 지금 이거니까 이거를 엡실론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루트 안에 스몰 y 프라임 대신에 라지 y 프라임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라지 y는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는 라지 y 프라임은 이제 다 서로 미분한 거고, 그리고 엡실론은 x와는 관계 없으니까 y 프라임이 되면은 y 프라임은 이제 이거 우리 익스트리멀 y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의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루트 y를 미분하면 2 루트 y 분의 1이죠. 일단 2 루트 이거 분의 1, 다음에 요거 안에 거 미분하면 2배 y 프라임, 다음에 y 프라임을 또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해야죠. 그래서 dy 프라임 d 엡실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요 함수를, 요 펑셔널을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요 펑셔널을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하면 루트니까 2 루트 내용물 분의 1 곱하기 요 내용을 또 미분해야 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y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y 프라임을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한 요 결과가 바로 이제 did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요런 이제 항이 나오는데, 요 항은 뭐냐면 dy 프라임 d인데 y가 지금 이러니까 y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dy 프라임을 갖다가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에타 프라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은 에타 프라임 x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할 것 같으면은 이제 did는 이제 1 플러스 여기 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니까, 그래서 y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 에타 프라임의 제곱 에다가 이제 y 프라임이 있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스몰 y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 y 프라임 그 되고, 그 다음에 요 항이 에타 프라임의 x였으니까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엡실론 이퀄 제로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죠? 요거 미분한 다음에 엡실론 이퀄 제로를 넣으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엡실론 이퀄 제로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제 요 미분한 함수에서 엡실론 이퀄 0을 집어넣으니까는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이 분자는 y 프라임 에타 프라임 dx 이렇게 돼서 이것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요 적분을 이제 좀 분해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함수 u라 그러고, 다음에 에타 프라임 이걸 갖다가 이제 v 프라임이라 그러면은 부분 적분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요거의 적분값 에타, 그죠? 에타 그냥 써주고, 다음에 v 이거 u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인테그랄 v 프라임 u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vu 마이너스 인테그랄 v u 프라임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 프라임이 지금 에타 프라임이니까 v 프라임 이퀄 에타 프라임이니까 vu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에타 곱하기 u, 요게 나머지 부분 요게 u니까 y 프라임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해서 x1에서 x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v 에타 곱하기 u 프라임인데 u 프라임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첫 번째 항은
0이 돼요. 왜냐하면은 에타가 아까 에타가 이렇게 x1, x2에서 0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에타가 x1, x2에서 0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적분한 다음에 에타를 x2 집어넣은 거에서 에타 x1 집어넣은 거를 빼주는데 딴 거는 0이 안 되더라도 이 에타가 x2와 x1에서 0이 돼버리니까 이건 이제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남는 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테그랄을 볼 것 같으면 에타 곱하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결국 이제 두 번째 인테그랄만 남았는데 요 남은 두 번째 인테그랄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0이 돼 버렸고 0이 돼 버렸고 남은 건 이건데 이것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테그랄이 0이 되는데 이 에타의 값은 아비처리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임의로 어떤 에타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테그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타를 마음대로 어떻게 잡던 간에 이 인테그랄이 0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에타가 아닌 요 부분이 0이 돼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타는 임의로 택했다 그랬으니까 임의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란 뜻이죠. 마음대로 에타를 택했는데 이걸 곱해서 적분했더니 항상 0이더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에타가 아니라 이제 요 값이 0이 되면은 요 인테그랄은 항상 0이 되죠. 따라서 이제 요 부분 요것이 이제 0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뭐가 되죠? 요게 x와 관계없는 상수가 돼야죠.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요 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부분은 x와 관련이 없는 상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 요 y 프라임이 요게 상수가 되면 되죠. 그죠? 상수면 상수니까. 그죠? 그러면 상수죠. 따라서 이거 전체가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y 프라임이 상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dy dx가 어떤 상수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따라서 y = ax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펑셔널의 길이 펑셔널의 그 인테그랄을 했을 때 그것이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 펑셔널에 포함되어 있는 그 xy 사이의 그 함수 관계는 y = ax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처음 이제 이건 똑같아요. 이거 이제 저기 계산 처음 시작은 다 똑같고 이렇게 되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 똑같고 그래서 이제 요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면은 결국은 이제 F란 요 함수가 F란 함수를 갖다가 이제 Y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Y를 엡실론에 대한 거. 왜냐면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죠? 근데 X는 엡실론과 관계없죠. 독립적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Y는 엡실론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인테그랄을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할 때 우리는 요 이제 Y와 Y 프라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X는 상관없죠. 그죠? X는 엡실론과 동등한 자격의 이 독립 변수니까. 그래서 X는 상관하지 않고 결국 이제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결국 이제 Y의 엡실론하고의 관계, Y 프라임과 엡실론하고의 관계를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I를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는 요 F에서
이제 요 y와 엡실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f 라운드 f 라운드 y 그다음에 dy d 엡실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라운드 f 라운드 y 프라임 그다음에 저기 이제 뭐 이거는 편미분이나 전미분이나 이제 관계 없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d를 하면 돼요. 여기 여기에 라운드로 써 있는데 이거 d로 바꿀게요. 요거를 다 그냥 d로 했으니까 요거를 dy 프라임 de 이렇게 바꿀게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y를 그러면 dyd는 어떻게 되느냐? y가 이거니까 d large y d 엡실론 하면 이건 에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 프라임은 여기 y 프라임 더하기 에타는 지금 x와 관계 없으니까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된 것으로부터 여기 이제 dy 프라임 d 엡실론 한 거는 결국은 에타 프라임이 되죠. 이제 앞에서 했죠.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dy d 엡실론은 에타고 에타 이렇게 되고 dy 프라임 d 엡실론은 에타 프라임이에요. 여기 이제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엡실론 이퀄 0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엡실론 이퀄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요 라지 y가 엡실론 이퀄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스몰 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엡실론 이퀄 0을 집어넣는 순간 라지 y는 스몰 y가 돼요.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스몰 y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스몰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엡실론이 0이 되는 어떤 상황은 결국은 이제 라지 y가 스몰 y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엡실론 0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것에서 이제 요거를 부분적분을 해보자는 거죠. 요거를 부분적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똑같이 아까 여기가 이제 v 프라임이고 u다. 그러면 이제 vu 이렇게 되니까 v 에타 프라임이 에타가 되고 v u 마이너스 인테그랄 v u 프라임인데 u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죠. 프라임이 x니까. 그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y 프라임을 ddx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두 번째 항을 갖다가 부분적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항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타가 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2일 때도 0이고 xy1일 때도 0이니까 이게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남죠. 요거만. 그래서 요거만 요렇게 남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항은 그냥 여기다 쓰고 두 번째 항을 봤더니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에타 프라임이 있었는데 부분적분을 통해서 에타 프라임이 에타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첫 번째 항도 에타가 있고 두 번째 항도 에타가 있으니까 에타를 공통으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고 첫 번째 항은 라운드 f 라운드 i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ddx의 라운드 f 라운드 i 프라임에 이제 에타 곱하기 dx 한 것이 0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타가 아비터리 하니까 어떠한 에타에 대해서도 이 값이 0이 되려면은 결국은 요 앞에 에타가 아닌 부분이 0이 되면 되겠다. 따라서 이제 요 부분이 0이 된다 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좀 복잡한 계가 있을 때 이제 그 계와 관련되는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함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 함수를 다시 말해서 그 함수가 바로 여기서의 펑셔널 f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 함수의 그 조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T가 나오고 이제 위치 에너지가 V면 이렇게 빼줘요. 빼줘서 이제 라그랑지언이라고 하는 펑셔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펑셔널을 이와 같이 했을 때 0이 돼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제 그 함수 이제 yx를 찾으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 역학에서는 요 x가 보통 시간의 함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기술하려면은 뭐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뀐다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르는 위치를 우리가 이제 그 함수 관계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물체의 궤도를 갖다 우리가 이제 파악한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한 어떤 그런 그 계에서는 우리가 뉴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직접 끌어내기보다는 이와 같이 그 계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찾아서 구성된 라그랑지언 펑셔널을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이제 요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역학계에서 쓴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라그랑제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기원은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이고 이 라그랑제가 오일러의 제자죠. 그렇게 이제 된 사연이에요.